저희가 이제 사역 중에서 오늘 공부할 부분이 타자녀 교육이죠. 타자녀 교육 부분을 할 텐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유의 본문을 이제 대승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대승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 근데 우리 이제 일상수행의 요법에서는 그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타자녀 교육 부분이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우리가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할 때,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잘 가르친다 하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일상수행 요법이니까요. 그렇죠? 제목 자체가 일상수행 요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거죠. 내가 아는 것을,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이제 내가 잘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르치는 기관에 합력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공도적 관점에서 이렇게 내가 바라보고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그렇게 그 교육이라는 것이 보편화되고, 그 다음에 기관이 확장되고 누구나 다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길로 내가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내가 그쪽에 이렇게 노력한다, 본공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타자녀 교육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 하나 놓고 보더라도요, 그냥 저 하나를 놓고 보면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타자녀 교육 그냥 나름 그냥 아주 뭐 열심히는 아니지만 타자녀 교육 제일 열심히 하신 분이 대종사님일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하셨죠. 우리가 낳은 자식이 아닌데도, 그죠? 당신이 낳은 자식 아니래도 제자들 열심히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타자녀 열심히 교육하셨어요. 저도 지금 어찌 보면 제가 낳은 자식들이 아니시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리고 제가 뭐 얼마나 큰 부귀영화를 바라겠습니까? 열심히 가르치고 있죠. 대종사님의 뜻을 이어받아 능력껏. 또 제가 또 사물놀이를 또 하잖아요. 사물놀이도 또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치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열심히 많이 가르쳤습니다. 또 제가 이제 이렇게 건축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에 또 취미가 있어가지고 그런 쪽 관련돼서 물어보면 또 제가 굉장히 잘 가르쳐줘요. 열심히 가르칩니다. 또 이제 집에서는 저희 아이들을 인성교육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어떤 가르침,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르치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더 크게, 더 넓게 이 교육의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그런 차원에서만 이 사유를 바라봐서는 안 되고, 사유를 일상수행 요법의 차원에서 이렇게 축소해서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사유를 그 나름대로 사유 자체로 사회적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야기를 늘상 얘기하지만 법신불 이론상의 자리는 자타가 없는 자리지요. 거기에는 나도 없고 남도 없는 자리죠. 다시 말해서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교법을 피실 때 법신불 이론상의 이 견지에서 자타를 둘러보지 않는 이 공도적 관점에서 이 교법을 피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법신불 이론상에 근원하지 않고서는 이 대종사님의 타자녀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도 없고, 또 이 이론상의 견지에 우리가 들지 않고서는 타자녀 교육을
실천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 개인의 국한을 넘어서고 또 우리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고 또 우리 국가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 전 세계를 타자녀 교육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법신불 이론상 부처님의 견지, 부처님의 이 국한 없는 이 마음의 견지에서 이 교법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교법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에 국한돼서 나의 문제, 나의 수행과 신앙의 문제에 국한돼서 나의 고통과 이런 문제에 국한돼서 대종사님의 교법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종사님은 대승성자입니다. 대승성자. 대승의 가르침을 표방한 성자예요. 그럴 때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나의 문제에 국한돼서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의 문제는 기본이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나의 가정을 넘어서서 사회, 국가, 세계적 차원의 가르침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타자녀 교육의 문제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고 유효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계까지 갈 것도 없어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아직 온전하진 못해요. 네,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이익이 우리 전체의 이익이 되는 마음, 전체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 되는 그 마음, 작은 나를 넘어서서 큰 나로 전체를 날아보는 그런 관점이 바로 법신불 이론상의 관점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셔서 그 법신불 이론상의 마음을 모셔서 타자녀를 국한 없이 교육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려봅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전에 불렀던 그 성가 있잖아요. 성가 119장. 119장 아까 뭐였죠? 중생이 병들매 보살도 평이런가 하잖아요. 그 노래 아시죠? 대종사님 같은 대승성자들은요, 중생의 병이요, 누구의 병이에요? 당신의 병이에요. 그래서 중생이 병드니까 당신도 병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마음이에요. 이 중생의 견지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는 마음이 아니에요. 감히 흉내도 못 내는 마음이죠. 하지만 우리가 대종사님을 이렇게 삶을 보면요, 또 가르침을 보면 이 견지에서 하신 거예요. 당신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냥 해탈과 열반을 추구하시고 산속에서 홀로 아름답게 살다가 그냥 가셔도 되잖아요. 왜 굳이 힘든 중생의 바닥으로 내려오셔서 그 힘든 고초를 다 겪으시고 중생을 교화하시다 가셨냐? 그건 바로 중생의 병이 다 낫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생이 아직도 고통받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결국 고통받는 거고 내가 아픈 것이고 나는 해탈에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들의 마음처럼 이렇게 그냥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파란고해냐?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본체는요, 여여합니다. 청정하고. 그러나 그분의 마음 세계가, 그분의 본체가 그런다고 해서 그분이 보여지는 이 현상에 드러난 모든 세계들의 고통은 그대로 또 당신의 마음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우리가 인과 보응과 불생불멸이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그랬잖아요.
인과보응의 세계도 그대로 유효하고요. 불생불멸의 세계도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인과보응과 불생불멸이 서로 이렇게 딱 바탕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중생의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대종사님께서도 그런 희노애락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웃으셨고 화도 내셨으니까요. 당신의 삶을 보면 그런 게 전혀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하지만은 그 정체는 여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받거나 괴로움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시죠. 만약에요,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희로애락의 감정을 완전히 넘어서고 고통이 전혀 없다, 완전한 열반을 들었다, 그러면 중생 제도 못해요. 중생 제도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고통이 전혀 없고 중생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제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를 깨달으시고 대각을 이루시고 바로 열반과 해탈의 경지에 들지 않으시고 이 사바세계에 남아서 중생제도를 그렇게 끝까지 하신 것은 그렇게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 대종사님의 신법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공부한다고, 개인적으로 공부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주위가 고통스럽다, 그러면 우리 교법하고는 안 맞아요. 내가 공부 열심히 했으면요, 주변이 좋아져야 돼요. 내 마음 세계가, 내가 보이는 세계, 내게 들리는 세계, 나와 대화하는 세계, 내가 생각 들게 하는 그 세계가 다 원만해져야 돼요. 근데 내 눈에 보이는 상대방의 아픔이 있는데 나는 편하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대승의 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공부하면서 네 마음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것은 원불교 공부가 아닙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그 마음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원불교예요. 내 마음은 기본이죠. 그렇죠? 그러나 내 마음이 나는 이렇고 나는 이러니까 네 마음은 네가 알아서 해, 네 고통은 네 거야, 이건 원불교 가르침은 전혀 아니에요. 아까 가사에서도 나왔듯이 중생이 병들매 보살도 병이런가. 중생이 병들면 보살도 병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내 주위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세상이 다 해탈과 열반을 얻어야 돼요. 사유를 시작하면서, 사유는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죠? 대종사님께서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아주 여러 번 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타자녀 교육을 공부할 때도 그 관점에서, 그 관점을 놓치지 않고 이 교법을 우리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정산종사님의 법문을 통해서 교육이 과연 뭔가, 이걸 한번 정의를 우리가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730쪽이거든요. 한번 펴보시겠어요? 730쪽입니다. 피셨어요? 네, 730쪽. 제2장 교육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 교육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걸 한번 읽어볼 텐데, 이거 교육에 대한 전반적, 이 앞에 교육이 뭔가의 정의 부분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 오늘 타자녀 교육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육은 세계를 진화시키는 근원이요 인류를 문명케 하는 기초니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성쇠와 흥망을 좌우하는 것이 교육을 잘하고 잘못함에 있다 할 것이니라. 요 밑에 단락 넘어가고요. 마지막 단락 볼게요. 또한 교육에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 부문이 있나니 하나는 과학교육이요 하나는 도학교육이라. 과학교육은 물질 문명의 근본으로서 세상의 외부 발전을 맡았고 도학교육은 정신 문명의 근원으로서 세상의 내부 발전을 맡았나니 마땅히 이 두 교육을 아울러 나아가되 도학으로서 바탕되는 교육을 삼고 과학으로서 사용하는 교육을 삼아야 안과 밖의 문명이 겸전하고 인류의 행복이 원만하리라. 교육은 세계 진화의 근원이요. 그렇게 돼 있죠. 교육은 세계 진화의 근원이요. 인류 문명케 하는 기초다. 그리고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성세와 흥망을 좌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교육을 시킬 때 자녀를 교육시킬 때 어떻게 생각하고 하냐면요. 얘가 나중에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아니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렇게 생각 않고 자녀 교육을 시키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돈이죠. 교육시키는 목적이 뭐였어요? 돈이 아니었다, 나는. 나는 인류를 문명케 하는 차원에서 교육시켰다. 이런 분 계세요, 혹시? 우리 교도님들 중에?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아, 이거 딱한데? 교육이라는 것은 여기 정산 종사님, 이건 뭐 정산 종사님만의 법문 말씀 아니죠. 교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류를 문명케 하는 거예요. 세계를 진화시키는 거고 인류를 문명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육을 시킬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것도 이제 뭐냐면 세계적인 어떠한 국가를 넘어서서 세계적인 인류 문명의 어떠한 그 발전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뭘 생각하냐면 그렇죠. 얘 하나. 또 잘 되면 얘가 돈을 더 많이 벌면은 나도 좋고 좀 용돈도 좀 많이 받고 얘 하나, 그죠? 얘가 돈을 잘 벌게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대학 가야지 돈 많이 버는 직장에 취직하니까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거의 그렇죠. 그러나 대종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산종사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은 그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건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그 생각만으로 자녀를 교육시키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교육이 빠진 거예요. 이 교육에. 과학교육은 있어요. 과학교육은 있는데 도덕교육이 없는 거예요. 도덕교육이.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도학과 과학을 아울러서 다 가르쳐야 되는데 도학이 바탕이다 그러죠. 둘 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교육은 어디로 흘러가나요? 도학은 아예 통째로 쏙 빠졌고 과학만 하죠. 왜냐하면 과학 공부를 해야 돈을 버니까요. 좋은 대학 가고. 아니 우리가 인성교육이 문제다 이렇게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이 한 분이나 계실까요? 대한민국에? 근데 까놓고 얘기해서 인성교육은 사실은 가정에서 돼야 돼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갖고 되나요? 그러면 또 인성교육을 가정에서 어떻게 시켜야 되냐면 결국 그 가족에 얼마나 그 가족이 예의 바르고 화합적인가, 그 가족이 얼마나 그 가족의 부모님의 인성이 어떤가, 이게 결국은 자녀의 인생에 그대로 가는 거죠.
자녀의 인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뭐예요? 부모님의 인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심지어는 도학교육도 학교에서 떠맡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지만 머릿속에 집어넣는 도학교육은 과학교육의 다른 모습이에요. 도학은요, 머릿속에 집어넣는 공부가 아닙니다. 윤리를 공부한다 해서 도학교육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도학교육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도학교육은요, 마음을 직접 지도하는 거예요. 그게 도학 공부예요. 머릿속에다가 막 철학자의 철학을 많이 집어넣고 윤리적인 걸 많이 집어넣는다 해서 물론 이제 기본은 되겠죠. 하지만 그런다 해서 실제로 사람이 그렇게 도학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거 우리 교도님들 잘 아시죠? 아시잖아요. 우리가 교리를 백날 첫날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실천으로 나투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랬으면 아마 우리 교도님들 자녀분들 도학 공부 엄청 잘 시키셨을 거예요. 교당 다닌 지 굉장히 오래되셨으니까 다들. 그렇죠? 근데 그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끝까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도학교육의 문제 같아요. 도학교육. 우리 정사님께서 정의해 주신 이 짧은 내용만 우리가 진짜 깊이 새기고 우리가 자녀들을 삶을 바라보고 얘를 어떻게 교육시킬 건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우리 자녀들이 공도에 헌신하는 자녀가 됐을지 몰라요. 지금 이제 손자 손녀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럼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되나요? 돈의 목적이 아니라 인류를 문명케 하기 위해서 교육시키시나요? 지금 손자 손녀들? 지금 손자 손녀들 교육 어떻게 시키세요?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버는 직장에 취직시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왜 이제 그게 안 끊어지죠. 나도 그렇게 안 했는데 내 자녀라고 내 손자 손녀에게 그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 무거운 얘기죠. 무거운 얘기예요. 저는 그래도 다행히 교무라요. 다행히 교무라. 우리 자식은 제가 딴 건 몰라도 내가 인성교육 하나 잘 시켜야지 하고 신경 많이 쓰면서 다른 건 몰라도 과학교육은 학교에서 시키면 되니까 내가 집에서는 인성교육 하나는 내가 잘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하고 있는데 커봐야 알겠죠?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이요. 돈을 많이 버는 아이들이 돈을 많이 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행복을 쫓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공부 자체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인류를 위해서 자기가 배운 것을 베풀면서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들 그렇게 교육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저기 손자 손녀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우리 교도님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대종사님은요, 그 도덕을 가르치는 교육자였어요. 도덕 교육자죠. 그러니까 대동사님도 도덕을 가르치는 교육자였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타자녀 교육의 강령을 한번 봉독해 볼 텐데요. 43쪽입니다. 피셨어요? 타자녀 교육의 강령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타자녀 교육의 강령. 교육의 기관이 편소하거나 그 정신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지 못하고 보면 세상의 문명이 지체되므로 교육의 기관을 확장하고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모든 세상의 문명을 촉진시키고 일체동포가 다같이 낙원의 생활을 하자는 것이니라. 교육의 기관이 편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육의 기관이 확장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의 문명이 촉진되고 일체동포가 다같이 낙원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자녀 교육이 중요하다. 이거죠. 대종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자녀 교육이 실천돼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과거에는 교육기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유치원부터 우리가 대학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평생교육의 개념이 들어와 가지고요. 거기서 교육이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원하는 분들은 그 대학 같은 데 이렇게 평생교육원 같은 데 가서 또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또 그런 강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보면은 여기 유치원인, 주민센터 같은 데 가면요. 또 문화 강좌 같은 것도 또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의 장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죠. 그리고 뭐 책은 뭐 외국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공부하려고 맘만 먹으면 책도 뭐 굉장히 많이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사실 우리가 이 법문을 딱 봤을 때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멀었겠지만은 대한민국 차원에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요, 아직까지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아요. 우리 사회는. 자녀를 낳을 때 제일 걱정이 이제 돈이 많이 든다는 건데 왜 돈이 많이 드냐면 그 교육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교육 때문에. 특히 사교육. 그렇잖아요. 사교육을 넘어서서요. 대학 등록금이 없는 사람, 없어가지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다들 그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다고 봤을 때는 아직도 우리나라는요. 조금 더 가야 돼요. 뭐 독일 같은 데는 대학 박사학위 발 때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도 공짜로 공부하더만요. 피아노도 배우러 가가지고 공짜로 공부하고 오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잘하는 사람들만 키우죠.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공부 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장학금 받아서 다닐 수 있으면 뭐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가난해. 근데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욕구가 있어도 못하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자타의 국한을 완전히 넘어서진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아주 잘 나가는 유럽의 선진국들하고 굳이 비교할 것은 없겠지만 하여튼 뭐 그냥 비교하자면 대종사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비교하자면 아직 우리나라는 교육의 기관이 편소한 거예요. 자타의 국한을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갈 길은 아직도 좀 더 가야 돼요. 돈이나 이런 재정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확충이 돼야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경제가 성장해야 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과제로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비가 아직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 같아요. 돈 때문에 교육 못 받는 일은 없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돈이 없어서 교육 못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지금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보다도 미래가 앞으로 그래야 될 거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단지 이제 어떤 과학교육 이걸 떠나서 예체능 교육까지도 내가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공교육의 관점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교육이 완전히 보장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이 사회가 제대로 문명된 사회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는 모든 국민을 교육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박사학위를 받고 할 때까지도요. 이게 국가에서 다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공도가 실현이 안 됩니다. 대종사님의 관점은 뭐냐면요.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식 자체가 공도예요. 지식이 공도라고요. 지식을 특정한 한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지식은요. 이 인류 전체가 만들어낸 공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은요. 인류 전체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요. 인류 전체에게 공정하게 가르쳐져야 돼요.
우리는 실제로 교육을 시킬 때 공도적 차원에서 사람을 길러내질 않아요. 개인적 차원에서 사람을 길러냅니다. 내가 내 돈 들여서, 내가 땅 팔고 논 팔고 내가 가사를 탕진해 가면서 이 애를 갖다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이 애가 나중에 성공해서 돈을 벌면 결국 그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만 쓰여요. 그 지식이라는 게. 근데 교육이 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얘기할 수 있어요. 네가 이룬 성공, 네가 이룬 학문, 그거 공도로 좀 나눠주자. 왜냐하면 너도 공도의 입장에서 키워진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할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절대 그렇게 키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요구할 수도 없어요. 공도로 크라고. 당신이 그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공도에 헌신하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정말 그렇게 컸어도 공도에 헌신한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법신불 이론상의 관점이 아니고 성자의 관점이 아니고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뭄에 콩나듯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은 자기 개인, 자기 가족을 못 넘어섭니다. 왜냐? 성장 자체가 공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이 공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육이라고 하는 그 모든 지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공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저희도 공비생이거든요. 교단에서 공부시켜줬잖아요. 저 학비 안 냈거든요. 도학 공부할 때 우리 저기 기숙사 살 때요. 저는 공비생이라고, 사비생이 있고 공비생이 있어요. 저는 공비생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공도에 헌신하라는 얘기를 들을 때 다른 생각을 못 내요. 출가해가지고 공도에 헌신하라는 얘기 들으면 당연히 해야죠. 내가 당연히 대종사님의 교법을 돈 주고 배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 은혜를 입었거든요. 당연히 공도에 헌신해야죠. 나눠야죠, 함께.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 교육을 그렇게 바라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자들의 말씀은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또 이러한 말씀들을 생명처럼 받들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인류가 우리 인류가 가진 그 보편적 본성이 사실은 그 방향으로 우리 인류를 끌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이 공도가 되는 세상이 반드시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과거 교육의 결함 조목 1. 정부나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적극적 성의와 권장이 없었으며, 이걸 보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문제가 있다면은 이거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정부나 사회에서 지금 교육기관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이제는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대학을 없애는 판이니까요. 초등학교도 없애는 판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문제가 하나 있다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부나 사회에서 적극적 성의와 권장을 하는 그 부분이 돈과 관련된, 취업과 관련된 쪽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학과를 없애잖아요. 없애는데 첫 번째 타겟이 되는 게 뭐냐? 돈 안 되는 학과를 없앱니다. 취업과 관련 없는 학과들. 사람들이 지원을 않거든요. 사람들이 지원을 않는 학과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돈이 들잖아요. 돈이 안 되고 돈이 듭니다. 돈을 밀어넣어야 돼요. 적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없앱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국가가 장려해요, 이거. 와가지고 압력 넣습니다. 없애라고, 그거. 구조조정할 때. 그래서 원광대학교도 아마 그럴 텐데,
이게 지금 편소하다는 거예요. 기관이 편소하다는 거. 이게 지금 아주 우리 교육이 이게 지금 돈과 관련된 쪽으로 지금 물질의 노예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 안 되는 교육은 안 시키는 거예요. 철학이고 인문학이고 이거 인류를 갖다가 문명케 하는 아주 중요한 이런 교육은 돈이 안 되니까 안 시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거 문제예요. 여기서 정부나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적극적 성의와 권장이 없었는데 지금은 권장하고 있지만 그 권장의 방향이 전부 다 이게 그쪽으로 쏠려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교육이 말이에요. 인류 문명의 기초인 교육의 문제가 이게 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도구가 돼버렸어요. 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도구가 돼버렸어요. 돈 버는 도구가 돼버렸어요. 직접적으로 돈이 안 되는 지식은 이건 필요가 없는 지식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더 중요한데 도덕교육이 더 중요하고 철학이라고 하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문학이라고 하는 거 다 중요한데 돈이 안 돼. 이게. 참. 그렇습니다. 자, 2번. 교육의 제도가 여자와 하찮은 사람은 교육받을 생애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아직도 여자와 하찮은 사람은 아니지만 여기서 하찮하다는 표현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돈 없는 사람은 교육 제대로 못 받아요. 아직까지도. 그건 또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것도 유효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자, 3. 개인에 있어서도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혜택을 널리 나타내는 사람이 적었으며 개인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 혜택을 널리 나타내냐? 아까 말했죠. 공도로 키워진 교육이 아니거든요, 이게. 개인의 피와 땀으로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공도적 차원이 이게 되지 않으면 이 3번도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4. 언론과 통신기관이 불편한 데 따라 교육에 대한 의견교환이 적었으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언론하고 통신기관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학부형들이 모여가지고 막 전부 다 이렇게 교육에 대한 걸 다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검색만 하면 다 뜨고 그러죠. 그것은 사실인데요. 아직도 교육에 대한 의식이 공도적 차원까지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의견교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낼까 정도 수준으로밖에 교류가 안 됩니다. 그것도 사실이죠. 뭐 경도적 차원에서 아이의 교육을 도학적 차원에서 아이의 교육을 바라보는 의견 교환이 있나요? 그런 의견 교환은 없을 거예요. 그냥 여기서만 있는 거죠. 여기서만. 일반 사회에서는 없는 얘기죠. 그냥 어떻게 하면 애를 대학 잘 보낼 건가 이것뿐이죠. 의견 교환이 잘 되고 있긴 하지만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수준이. 의견 교환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5. 교육의 정신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지 못한 데 따라 유산자는 혹 자손이 없을 때에는 없는 자손만 구하다가 이루지 못하면 가르치지 못하였고 무산자는 혹 자손 교육의 성의는 있으나 물질적 능력이 없어서 가르치지 못하였음이니라. 무산자는 물질적 능력이 없어서 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도움 많이 줘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국가가 다 못하니까요. 근데 앞쪽에서 보면은 돈은 많은데 자식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교육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냐. 없는 자손만 구하다가 그게 국한이 좁기 때문 아니냐는 거죠. 네가 이렇게 딱 혈연에 국한된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아직 그렇죠. 우리나라. 아직 그렇습니다. 그리고 3. 사자녀 교육의 조목 같이 읽어볼까요? 1. 교육의 결함 조목이 없어지는 기회를 만난 우리는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타자녀라도 내 자녀와 같이 교육하기 위하여 모든 교육기관에 힘 미치는 대로 조력도 하며 또는 사정이 허락되는 대로 몇 사람이든지 자기가 나은 셈 치고 교육할 것이요. 2. 국가나 사회에서도 교육기관을 널리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요. 3. 교단에서나 사회, 국가, 세계에서 타자녀 교육의 조목을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각각 그 공적을 따라 표창도 하고 대우도 하여 줄 것이니라. 아직까지 제가 이제 이 타자녀 교육의 그 핵심으로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 단어 하나가 공도란 말이죠. 공도.
지식 자체가 공도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공도라는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이 공도적 관점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확립된다고 하면은 이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아마 이 모든 것들이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의 시민의식 자체가. 그래서 이 사회를 보면 아직도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걸 개인적 차원에서 많이 해야 돼요. 국가가 못하니까 내가 좀 가졌다, 내가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정신욕심 물질적으로 조금 이렇게 힘을 좀 실어줘서 장학금을 좀 보태준다든지, 또는 하여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직접 그 어떤 한 아이를 갖다가 뭐 양자로 삼아서 가르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런 교육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어떤 물질적 역량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 그런 세상이 되면 참 좋겠다. 이제 대종사님의 의도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내잖아요, 다들. 그러면 이제 세금이 어떻게 쓰이느냐의 문제죠. 우리가 이제 세금이 쓰이는 문제를 볼 때 공도적 차원에서 봐야 되겠죠. 국가에서 이건 공공재를 확충할 때 보통 세금을 많이 쓰니까. 교육의 문제도 우리가 이제 세금이 그쪽으로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잘 판단해야 되겠죠. 잘 판단하고, 그쪽에 이제 우리를 인류를 문명케 하는 기초고, 우리나라를 정말로 기반을 바치고 있는 게 그야말로 이 교육의 문제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해방, 그리고 6.25 전쟁, 한국 전쟁을 맞으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가장 크게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그 교육열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육에 대한 굉장한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더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그 보편적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는 굉장히 앞으로 더 선진화가 되겠죠. 근데 다른 이렇게 좀 힘든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나라들도요, 교육에 신경을 쓰고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면 아마 살아날 확률이 더 높을 거예요. 근데 그런 데는 먹고 사는데 그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고, 또 교육에 그렇게 신경을 못 쓰니까 자꾸 이렇게 다른 나라가 가가지고, 우리 원불교에서도 그 삼동 인터내셔널 이런 데서 그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 교육기관 짓잖아요. 학교 짓고 오고, 또 박정수 교무님도 학교 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갖다가 그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교육이 공도적 차원에서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힘든 나라들, 그야말로 참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나라들로, 그야말로 낙원 세계의 나라들로 발전해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이 타자녀 교육의 이 말씀은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육이 아니고서는 문명 세계가 될 수가 없어요. 교육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낙원 세계가 오지 않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자력이라고 얘기할 때, 자력 양성할 때 그것도 기본이 교육이에요. 지자본이 얘기할 때 그것도 기본이 교육 문제예요. 공도자는 어떻게 나옵니까? 교육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학교육은 다 뭡니까? 이것도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문명케 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을 자기 가정 안에, 오로지 나 안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자들이 해왔던 것처럼 공공의 것으로 세상 전체를 위해서 이 교육의 문제가 확대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이 세상이 낙원 세계가 된다는 겁니다. 타자녀 교육을 통해서 대종사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의도하시는 바를 이해하시겠어요?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만들기 위한 대종사님의 의도를 이해하시겠어요? 교육이 왜 중요한 건가? 앞에서 우리가 교육에 대한 정의를 낼 때 인류를 문명케 하는 기초예요, 이게. 낙원 세계 건설의 기초입니다.
자기 혼자만 낙원세계 만들어서 나 혼자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류 전체가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그렇죠? 인류 전체가 잘 먹고 잘 살고 낙원세계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타자녀 교육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교도님들 이제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아셨으니까 이제 바라볼 때 교육의 문제를 바라볼 때는 인류 문명의 문제로 봐야 된다. 공도의 문제로 봐야 된다. 작게는 내 아들, 내 손자, 내 이웃부터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아시겠죠?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